네, 오늘은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섹터 종목들도 파란불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을 크게 안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숨이 계속 나오는 날이더라고요. 좀 네. 금융시장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고요. 증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네. 주식시장도 반복됩니다. 과거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 앵커, 지금부터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지금의 장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되어질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시간은 한 7년 전, 8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2016년 11월과 12월입니다. 예. 그 당시에 2016년 11월 7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했었죠. 네. 그런데 실제 시장을 열어보니까 결과를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 당시에 트럼프 후보가 주장했던 것이 관세였어요. 네. 우리나라는 철강 관세, 그리고 여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50%, 100% 예. 부과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2016년 11월 7일 국내 시장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은 종합지수 측면에서 거래소 시장은 3%, 코스닥은 6%가 빠졌어요. 급락이었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수가 2,000포인트 위아래였기 때문에 네. 3%, 6%는 굉장히 큰 폭의 주가가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당선자 발표가 난 뒤부터 지수가 올라갔어요. 네.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단기간에 30%가 올라갔어요. 네. 다우지수 기준에서 18,000에서 2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국내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달 동안에 등락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의 흐름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디커플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을 떠난다. 지금의 네.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네, 굉장히 닮았네요. 그런데 언제 시장의 전환점이 만들어졌냐? 12월 6일입니다. 네. 12월 6일, 2016년 12월 6일에 뭐가 있었을까요? 국회에서 예. 탄핵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1950포인트에서 네. 2500포인트까지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의 상황과 우리가 빗대어서 판단해보면 네. 아주 유사한 흐름에서의 그렇죠. 모습들을 진행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뭐 역사가 반복되고 주시장이 패턴이 동일하게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100% 확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시그널을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과연 네.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 때 시장이 지난 2016년과 동일한 흐름으로의 움직임을 진행될지 선물 시장입니다. 네. 그 당시에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계기에서의 흐름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12월부터 1월까지 한 달 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무려 4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뭐 조금 샀다가 조금 팔았다. 그렇게 동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론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정도, 3천억 네.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6천억 정도 매수했던 부분을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시각의 변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장은 매도하고 있지만 전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흐름을 상승 쪽으로 놓고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선물 시장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오늘 장 하락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 시점 상황의 흐름까지의 판단을 해볼 때. 그래서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의 시장이 나타나기보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예. 흐름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우리가 계속 걱정했는데 어제 분명히 현선물 쪽에서 의미 있게 수급이 그렇죠. 들어왔었고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는 어떤 것일까? 섹터를 우리가 좀 옥석 가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래도 걱정되는 건 일단 뭐 환율 급등에 채권 가격의 하락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 봤을 때 외국인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두 가지 매도 관점에서 시장의 스탠스를 정합니다. 매도를 해서 돈을 빼가는 경우가 있고요. 매도를 해서 다른 상품에 투자되어지는, 그러니까 리스크 온, 위험하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돈을 빼는 것이 아니고 종목이나 상품을 교체해서 대기하는 형태의 매도가 있습니다. 최근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8, 9, 10, 11월, 12월까지 해서 대략 한 국내 시장에서 20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되어진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최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30조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을 빼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시장 내에서의 상품 교체를 통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는 형태에서의 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의 상황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단기성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 금리로서의 하락을 할 때는 중장기적, 장기적 흐름에서의 시장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오늘 장 환율이 많이 상승했죠.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시초가가 물론 이제 전날 NDF 시장에서는 40원 가까이 상승을 맞아요. 했지만 네. 오늘 정규장이 시작되고 환율 시장에서의 가격은 1,415원으로 출발했다가 네. 1,417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1,41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오늘장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네.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금리 인하,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얼마 전에 했을 때 직전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기준으로 2.9%였어요. 어제 오늘 2.6, 2.59 상황에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로의 현재 움직임에 의한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환율로의 흐름의 시장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 단기성 악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환율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 오늘 장 고점 대비해서 지금 좀 밀리고 있거든요. 장 마감 근처로 가면서 이 흐름이 내일 장 그리고 다음 주 상황에서 좀 더 안정화가 진행된다라면 시장 자체의 전체 분위기는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시장이 안정화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야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을 사야 되겠죠. 반도체 종목 딱 두 종목, 탑픽 두 종목인데 삼성전 하이닉스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탄력적인 움직임이랄까 흐름에서의 모습이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과 흐름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대표적 관점으로의 관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부터 환율까지 좀 짚어봤고요. 결론적으로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사실 IT 투톱이 엇갈린 분위기를 가져가는 가운데 나름 좀 선전하는 모습 네.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은 가운데 네. 또 어떻게 내 포트를 꾸려가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오늘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음식료 업종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던데 환율 수혜, 뭐 경기 방어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포트의 구성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음식료 업종을 말씀하신 경기방어주 쪽으로 이제 피해가는 형태로서의 이 종목들이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환율 상황에서의 그 주가 하락이 나타날 때는 짧게 흐름이 지나가는 형태에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 이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 흐름을 짚어간다기보다도 제가 2016년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또 움직였던 것이 그 당시에 2016년 11월에 하이닉스가 4만 원대였거든요. 예. 그러면 1년 반 시간 동안 2018년 5월에 하이닉스가 얼마였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0만 원이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9만 7천 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의 모두의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네. 분위기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 방어주다 또는 정치 테마주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지금 따라가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될까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의 전환의 상황에 몸을 맡겨서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으로서의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최근에 강할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 종목의 흐름들이 좀 더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순발력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러면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반도체 쪽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그 테마주 성격을 띈 종목들을 워낙에 따라잡기가 어렵다 보니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쪽은 SK 하이닉스다라고 답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이 워낙에 크지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 그 미국에서 대중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통제 냈는데 그 영향에서도 좀 벗어났다고 하잖아요. 제한적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가 회복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사의 내용에서 나온 내용들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제가 특이점 하나 하고 목표 단가와 흐름의 상황을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오늘, 최근 3일 연속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물량은 아니지만 사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관심 포인트에서의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뭐 보아 플러스에서 흐름의 이제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인데요. 저는 1차적으로 18만 5천 원,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서의 단기 반등 흐름을 일단 잡아가겠습니다. 18만 5천 원까지의 흐름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현 시점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현재의 전체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현재 관점에서도 투자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삼성전자는 네.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악재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오늘 또 빠지고 있어요. 저희 AS를 좀 받아봐야 되는데 네. 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밀립니다. 지금 구간의 대응은요? 밀리긴 하지만 예. 지금 5만 3천 원 전후로 해서 오늘 한 뭐 6, 7, 800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영향력,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임팩트 있는 악재로서의 주가 예. 하락이 나타날 걸로 판단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최근에 5만 원대의 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이제 바닥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 지수 대비해서는 비교적 견조합니다. 1%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예.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또한 앞에 5만 원 부근에서의 가격이 하나의 첫 번째 바닥이라고 한다면 지금 5만 3천 원, 뭐 5만 2천 몇백 원 정도에서 두 번째 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비해서 다소 좀 약하지만 전반의 흐름은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개선될 여지에 오늘 같은 경우 양봉 가능성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가능성을 충분히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IT 투톱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AS 한 종목 좀 네. 부탁드릴게요. 삼성증권입니다. 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아무래도 오늘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좀 낙폭이 큽니다. 오늘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부 추진 사업 관련해서 해당된 뭐 원전이라든가 예.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지죠.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진 상태에서의 주가 상황을 만들어간다. 왜냐하면 PF와 관련돼서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압박된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오늘 주가 하락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눌림목 과정에서 일시적인 악재 노출돼서 여기에 대한 하락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연말 연초 금융주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관점 예. 가져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또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유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